현 은하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오크 워로드, 가즈쿨 막 우룩스라카. 은하계가 반으로 갈라진 대균열 시대가 시작되자 가즈쿨은 옥타리우스 섹터를 떠나 약 500만의 오크 전함들을 이끌며 본격적으로 제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즈쿨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퍼스트 파운딩 스페이스 마린 챕터가 있었으니 프라이마크 이만러스의 후예들 스페이스 울프 챕터였죠. 오크어로 오크의 썩소라 불리는 대균열로 은하계가 반으로 갈라져 혼란스러워지자 오크들은 전례 없는 규모로 은하계 사방에서 인류제 국령을 침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스로를 고크와 모크에 선택받은 그릇이라 여기는 최악의 오크 대적 가즈쿨은 자신의 위대한 화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죠. 대균열 이후 그는 은하계 사방을 기이한 방법으로 방문하여 다른 오크 세력들을 정복하고 온갖 학살과 파괴를 일으켜 힘을 과시하면서 특히 거대한 오크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크의 활동, 특히 가즈쿨의 행보를 인류제국에서 먼저 감지한 세력은 명성 높은 퍼스트 파운딩 챕터이자 프라이마크 러스의 후예 스페이스 울프 챕터였습니다. 스페이스 울프 챕터의 룬프리스트들은 예언과 룬 주술을 통해 오크들이 전례 없이 날뛰고 있고 특히 가즈쿨이 장차 그린 스킨 종족 전체를 통합하는 짐승이 될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죠. 먼 과거에 인류제국 자체를 위협했던 가장 무시무시한 오크 폭군 짐승이 또다시 나타나 오늘날의 쇠락한 인류제국을 다시 위협한다면 그것만큼 거대한 위기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스페이스 울프는 외계 사냥꾼들 데스와치 챕터와 고대 맹약을 맺은 전우들인 드래곤 스피어, 나이트 랩터 챕터들 등과 협력하여 이번 오크 위협에 대응하기로 결정합니다. 곧 글룸타이드 성단, 고트가르드, 에브라드 성계와 은하계의 기타 수많은 오크 침공지들에서 늑대들이 나타나 궁지에 몰린 제국 세력들을 지원하며 날뛰는 노크들을 물어뜯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블랙메인 대중대의 늑대 군주인 라그나르 블랙메인은 펜리스의 서리 폭풍 속에서 받은 신비로운 계시에 따라 스카스켈 서브섹터로 향했습니다. 챕터의 가장 젊고 강력한 늑대 군주 라그나르는 그곳에 가장 무시무시한 오크 대적 가즈쿨이 있을 것이라는 강렬한 직감을 가지고 있었죠. 한편 대균열 이후 수많은 워밴드와 부족들을 자신의 군기 아래 모은 가즈쿨은 옥타리우스 섹터를 떠나 거대한 파괴의 무리를 이끌며 스카스켈 서브섹터로 진군했죠. 여담으로 가즈쿨이 떠난 옥타리우스는 오크와 타이라니드가 거대한 전쟁 속에 들끓는 불타오르는 용광로처럼 되었고 결국 타이라니드가 승리하며 모든 것을 흡수하게 됩니다. 아무튼 서브섹터에 갑자기 오크들의 수가 치솟자 순식간에 에너지가 넘실거렸고 좋은 싸움의 예감에 주변 우주사방에서 오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다수의 행성들이 가즈쿨을 추종하는 오크 무리들에 의해 불타버렸으며 수백억 인구가 오크들에게 재미로 학살당했는데 그 중에는 하이브 행성 크론가르도 있었죠. 크론가르의 임페리얼 가드 병력들은 쏟아지는 오크들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가즈쿨을 따르는 끝없는 그린 스킨들의 물결에 결국 전부 학살당하고 말았죠. 이후 가즈쿨은 크론가르 행성을 자신의 왕좌로 삼았고 자신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오크들을 그의 군기 아래 모아 거대한 화를 준비했습니다. 그나마 임페리얼 네이비 함대들이 스카스켈 서브섹터를 격리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우주에서 오크 확산을 어떻게든 억제하고 있었지만 결국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상 못한 지원군이 등장하니 바로 스페이스 울프들이었습니다. 울프로드 라그나르가 이끄는 블랙메인 중대가 전쟁에 개입한 순간이었죠. 라그나르는 면밀한 분석과 직감에 따라 크론가르 행성에 가즈쿨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프리기탐 토르의 창을 준비하고 소수의 호위 전사들을 선별했습니다. 나머지 스페이스 울프 함대가 임페리얼 네이비 함대와 연합하여 우주에서 오크 함대들과 우주를 불길로 수놓는 치열한 해상전을 펼치는 동안 라그나르와 그가 뽑은 엘리트 전사들을 태운 프리기탐 토르의 창은 다수의 오크 함선들의 포위망을 뚫고 크론가르의 중력우물 지점에 돌입했죠. 이어서 젊은 늑대왕은 중대의 베테랑들인 울프가드 전사들과 함께 행성 지표면에 폐허가 되어버린 수도하이브에 강화하여 가즈쿨 사냥에 나섰습니다. 오크들의 수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많았지만 마린들이 폐허 사방에서 게릴라식으로 오크들을 전략적으로 사냥하자 혼란에 빠져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오크 부하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젊은 왕을 보며
가즈쿨은 제법 싸움을 잘하는 놈이 왔음을 깨닫고 그를 유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어 라그나르를 폐허 도시의 대성당 내부까지 유인한 가즈쿨은 마지막 순간 입구를 폭발시켜 무너뜨리고는 라그나르와 1대1로 대면했습니다. 대성당 밖에서 라그나르의 호위무사들과 가즈쿨의 노부하들이 맞붙는 동안 둘은 한동안 날카롭게 대치하다가 마침내 무시무시한 포효와 함께 서로 달려들었죠. 젊은 왕의 체인소드 프로스트 블레이드와 가즈쿨의 거대한 파워클라가 충돌했고 전투는 치열하여 어느 한쪽도 쉽사리 상대의 목숨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충돌 끝에 가즈쿨에게서 찰나의 틈을 본 라그나르는 마치 먹잇감을 기습하는 늑대처럼 과감하게 가즈쿨의 측면에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프로스트 블레이드가 가즈쿨의 메가 아머의 유압 케이블을 잘랐고 가즈쿨의 움직임은 한층 더 무거워졌지만 가즈쿨 또한 기회를 엿보았죠. 라그나르가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히려고 달려드는 순간 그는 강력한 파워클라로 라그나르를 사로잡고 그대로 쥐어짜서 으깼습니다. 그 순간 라그나르는 손 하나를 잃고 목은 부러지고 치명적인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압사당하기 직전 마지막 힘을 쥐어짜낼 수 있었죠. 남은 한 손으로 블랙메인은 온 힘을 다하여 프로스트 블레이드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커다란 녹색 머리 하나가 떨어졌죠. 블랙메인은 참수된 가즈쿨의 머리를 들어올리며 승리의 포효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자신 또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기에 결국 얼마 못 가 쓰러지고 말았죠. 블랙메인의 소식이 끊기자 다수가 그가 죽은 것은 아닌가 하며 두려워했지만 공습군 아이스팽의 전투 형제들이 결국 그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들은 서둘러 라그나르를 수습했지만 그는 드레드노트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도박처럼 프라이머리스 수술인 루비콘 프라이머리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라그나르는 수술 끝에 부활하여 프라이머리스 마린으로 거듭났죠. 프라이머리스로 부활한 라그나르는 가장 먼저 크론가르로 돌아갔습니다. 분명 자신이 목을 베었지만 라그나르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불길함을 느꼈고 그의 직감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가즈쿨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었죠. 목이 잘린 직후 머리만 남은 가즈쿨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즈쿨의 시체를 발견한 충성스러운 노부오크들은 그의 거대한 몸통을 질질 끌었고 가즈쿨의 기수 그리친 마카리는 아직도 분노로 눈을 대굴대굴 굴리는 가즈쿨의 잘린 머리통을 잡고 낑낑 들고 다니며 매드다크로스닉에게로 향했죠. 매드다크로스닉은 가즈쿨의 총애를 받는 오크로 오늘날의 가즈쿨을 만든 장본인인데 그린스킨 사회의 의사들인 페인보이 중에서도 특히 미친 오크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가즈쿨이라는 못생기고 평범한 오크가 머리가 터져 뇌가 흘러나온 채로 찾아오자 크로스닉은 가즈쿨에 흘러나온 뇌를 대충 구겨나온 후 빛나는 아담한티움 뚜껑으로 납땜해줬고 이후 가즈쿨이 고크와 모크의 축복인지 납땜 부작용인지는 몰라도 오크 오르드로 급부상하자 오크 사회 내에서도 돌팔이 취급받던 크로스닉은 순식간에 인기의사로 거듭났죠. 그러나 워낙 미친 짓을 많이 해서 적을 많이 만들었기에 크로스닉은 자신이 살려면 반드시 가즈쿨 아래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다니는 중입니다. 아무튼 크로스닉은 가즈쿨에게 또 한번 수술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면서 어떤 재미있는 것을 환자에게 넣어줄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자신의 고철들을 준비했죠. 크로스닉이 고안한 가즈쿨의 새 육체는 이전 부분은 거의 없는 기계와 육신으로 심장조차도 오크 트럭의 연료 가솔린 펌프를 대충 개조해서 만든 폐괴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어서 가즈쿨의 죽어가는 뇌를 일깨우기 위해 크로스닉은 궤도의 발전기에서 워프의 동력을 끌어다가 녹색 광선으로 가즈쿨의 몸통에 궤도 폭격식 심장 충격을 가했죠. 그런데 그가 아껴둔 고철과 쓰레기들을 꺼내서 계속해서 바쁘게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F대령 조그보스가 코만도 오크 암살여단과 함께 크로스닉의 수술실을 급습합니다. 가즈쿨의 뒤를 잇길 원했던 조그보스는 곧바로 코만도 오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는데 그는 크로스닉의 수술실이 사실 위험천만한 실험실과 같다는 사실을 몰랐죠. 수술실의 온갖 이상한 기계들에서 터진 에너지 광선들의 수백 오크가 튀김 오크들이 되었고 크로스닉이 오크 시체들을 대충 꿰매서 만든 시체 루타즈 오크들의 또 수백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그보스 본인은 가즈쿨이 수술받는 커다란 수술대 앞까지 도달하여
그로스닉을 구석까지 몰아넣고는 벌벌 떠는 매드닥을 박살내버리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뒤편의 수술대에서 목이 대충 꿰매진 거대한 오크가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빠란 크기의 거대한 신형클라로 조그보스의 머리통을 움켜쥐었죠. 다시 부활하여 이전보다 더 크고 강력해진 가즈쿨은 더 거대해진 클라의 힘을 가하여 조그보스의 머리통을 간단히 본죽으로 으깨버리며 포효성과 함께 반란을 진압했죠. 한편 라그나르는 가즈쿨이 부활했으며 이전에 비해서 힘과 크기는 물론 영향력까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결국 크론가르 행성 궤도에 위치한 오크에게 점령된 궤도 정거장을 파괴하여 행성에 직접 추락시켜서 가즈쿨의 왕조 도시를 통째로 파괴하였지만 라그나르는 놈과의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놈을 반드시 처치하겠노라 다짐하며 일단 물러났지요. 지금 부활한 가즈쿨은 이전보다 더욱 강대한 힘으로 은하계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라그나르와 운명적인 대결을 다시 펼치게 될 것입니다.